경상북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 1980년대 초반. 그곳엔 6살 소년 준호와 하얀 진돗개 백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을 집어삼킨 화마, 불길 속에 갇힌 모자, 겁에 질려 망설이는 사람들. 바로 그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구야, 아프지? 많이 아프지? 한 생명의 희생이 온 마을을 바꿨고 40년 묵은 비밀까지 드러내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날 밤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 그곳엔 아직도 굴뚝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채우던 시절이 남아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텔레비전조차 귀했던 그 시절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해질녘이면 마당에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 마을 끝자락, 낮은 기와집 한 채가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대문 앞엔 커다란 감나무가 서 있었고, 마당 한쪽엔 장독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집엔 70이 넘은 할머니와 6살 난 손자 준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부모님은 생계를 위해 부산으로 나가 공장 일을 하고 있었고, 명절이나 추석 때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또래 아이들보다 유난히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아침이면 제일 먼저 눈을 뜨고 마당을 뛰어다니며 개미집을 들여다보거나 감나무에 오르려 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준호를 보며 혀를 끌끌 차면서도 웃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준호야, 또 어디 다치려고 그러니? 할머니 말 좀 들어라. 하지만 준호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는 나이였으니까요. 그런 준호에게 단 하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백구였습니다. 백구는 네 집에서 태어난 순종 진돗개로 하얀 털에 검은 코, 또렷한 눈빛을 가진 늠름한 개였습니다. 준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집을 지켜온 백구는 준호에게 형제 같은 존재였습니다. 준호가 마당에 나서면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고, 준호가 넘어지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핥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 백구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 개 좀 봐라. 사람보다 낫네. 준호한테 파리 한 마리도 안 붙게 한다니까. 실제로 백구는 준호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고,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경계하는 눈빛으로 준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백구를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가 있으니 내가 든든하다, 백구야.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부풍이 매섭게 불어오는 날, 할머니는 장작을 패며 중얼거렸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춥네. 준호야, 밖에서 너무 오래 놀지 말거라. 하지만 준호는 이미 백구와 함께 마을 어귀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논두렁을 따라 뛰고 얼어붙은 개울가에서 돌멩이를 주우며 깔깔거리는 준호의 웃음소리가 겨울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준호는 백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볼은 발갛게 익고 손은 시려서 빨개졌지만 준호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백구랑 뛰어놀다 왔어요. 할머니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손 좀 녹여라. 저녁, 금방 될 게다. 저녁밥을 먹고 낮아 어둠이 마을을 덮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옛날 이야기를 들었고, 백구는 마루 끝에 앉아 마당을 지켰습니다. 평화로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유난히 거세게 불어왔지만 아무도 그것이 불길한 전조인 줄은 몰랐습니다. 마을 건너편에선 잔치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누군가의 환갑잔치였는지 집집마다 음식을 나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거라. 밖이 시끄러워도 신경 쓰지 말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백구는 여느 때처럼 마당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바람은 점점 더 거세게 불었습니다. 백구는 가끔 고개를 들어 한 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느낀 듯 귀를 세우고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평온했던 마을에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밤중이 지나고 자정을 넘긴 시각 마을 건너편 잔치집에서 갑작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어둠을 가르는 외침이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잔치를 마치고 돌아가던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잔치집 부엌에서 붉은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등잔불을 정리하던 중 실수로 넘어뜨렸던 것입니다. 기름이 쏟아지며 순식간에 불이 번졌고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목조 가옥은 종이처럼 타올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 밤 북풍은 유난히 거세게 불어댔습니다. 바람은 불길을 더욱 키웠고 이내 옆집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급히 모여들었습니다. 물을 길어라. 어서 양동이를 가져와. 남자들은 우물로 달려가고 여자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점점 더 세차게 불었고 불길은 순식간에 세 채, 네 채로 번져갔습니다. 할머니도 비명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보니 마을 건너편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무슨 일이고. 할머니는 급히 옷을 챙겨 입으며 준호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준호야, 일어나거라. 마을에 불이 났다. 하지만 준호는 깊은 잠에 빠져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이미 마당에서 불길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백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내가 준호 좀 지켜라.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 돕고 와야겠다. 백구는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듯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물동이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불길은 점점 더 번져갔습니다. 이미 5채가 넘는 집이 불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물을 퍼날랐습니다. 하지만 우물물은 한정되어 있었고 바람은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바닷물을 길어와야 해. 남자들이 바다로 달려갔지만 바닷가까지의 거리는 멀었고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서 한 여인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준호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마침 며칠 전 부산에서 내려와 친정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공장 일로 부산에 남아있고 혼자 잠깐 내려와 어머니를 뵙고 아이 얼굴을 보려던 참이었습니다. 준호 엄마는 불길을 보고 급히 달려나왔습니다. 친정집은 마을 중심부에 있었고 어머니 집은 마을 끝자락이라 안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저기 김씨네 집도 위험해. 바람이 저쪽으로 불고 있어. 준호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씨네 집, 그곳은 바로 할머니가 사는 집이었고 준호가 자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준호. 그녀는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맨발로 돌바닥을 밟으며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불길은 옆집까지 번져와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붉은 화염이 보였고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준호 엄마는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어디 있니? 할머니는 이미 마을 사람들과 함께 물을 길어 나르고 있었고 집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든 준호와 마당을 지키는 백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 엄마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준호를 안아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굉음과 함께 옆집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똥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중 하나가 할머니 집 처마에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지붕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엄마는 아이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현관까지 가는 순간 마루 기둥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앞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뒤로 돌아서려 했지만 이미 방 안쪽에도 연기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갇혔습니다. 완전히 포위당한 것입니다. 준호야, 엄마가 지켜줄게. 그녀는 아이를 꼭 껴안으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연기는 위로 올라가니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점점 더 거세졌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외침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김씨네 집에 불 붙었다. 안에 사람 있나? 백구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안에 누가 있어? 어서 나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불길만이 집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외쳤습니다. 준호 엄마가 아까 이쪽으로 뛰어가는 걸 봤어. 안에 준호랑 같이 있는 거 아냐? 순간 마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급히 집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안에 준호랑 엄마가 있다. 어서 문을 열어. 하지만 불길은 이미 현관을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대문 쪽도
뒷문 쪽도 모두 화염에 휩싸여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열기가 너무 뜨거워 몇 걸음도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물을 더 가져와 남자들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우물물은 이미 바닥이 났고 바닷가에서 물을 길어 오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이 용기를 내어 대문 쪽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타오르는 기둥이 무너져 내리며 길을 막았습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마을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 손자가, 내 딸이 안에 있어. 제발 누가 좀 구해줘.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불길은 너무 거세고 집은 이미 반쯤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 지붕이 무너지고 있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기와가 우수수 떨어져 내렸고 대들보가 삐걱거리며 기울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집 전체가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끝났어. 저 안에서 살아나올 수가 없어. 여자들은 할머니를 부축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남자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력감이 마을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떨구고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제발 저 모녀를 살려주소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백구가 움직였습니다. 지금껏 마당 한쪽에서 불길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리던 백구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코를 벌렁거리며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그리고는 대문 쪽이 아닌 옆쪽 담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저기 백구가 뭘 하는 거야? 사람들이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담장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담장 너머로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 그 무서운 화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뒷다리에 힘을 주고 담장을 뛰어넘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백구야, 안 돼. 하지만 백구는 이미 불길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할머니가 백구의 이름을 부르며 쓰러질 듯 휘청거렸습니다. 미쳤나? 저 개가 불 속으로 들어갔어. 젊은이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왜 저래? 개도 불이 무서운 줄 아는데. 다른 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노인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개는 안다. 주인이 안에 있다는 걸. 그 말에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백구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멍멍, 멍멍. 처절하고 다급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 길을 찾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길.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집 안은 이미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준호 엄마는 아이를 꼭 껴안고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연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자신의 품에 묻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연기를 덜 마시게 하려는 본능이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다행인지도 몰랐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잠든 채로 떠나는 것이.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니, 부서졌습니다. 백구였습니다. 온몸에 불티를 뒤집어 쓴 채 하얀 털은 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다리에선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 엄마를 발견한 백구는 달려와 그녀의 팔을 물었습니다. 아야, 준호 엄마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백구야, 내가 어떡해. 백구는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일어나라고 따라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갈 수가 없어. 문이 다 막혔어. 백구는 고개를 돌려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눈여겨보지 않던 쌀독 뒤에 가려진 작은 창문이었습니다. 백구는 그 창문 쪽으로 달려가 짖었습니다. 멍멍, 멍멍. 준호 엄마는 힘을 짜내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안고 쌀독을 밀어냈습니다. 창문은 작았지만 사람이 빠져나갈 만큼은 되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에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한번 흔들고는
다시 현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불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러 가는 듯 했습니다. 혹시 놓친 사람이 없는지. 준호 엄마는 창문으로 아이를 먼저 내보냈습니다. 밖에서 마을 사람들이 아이를 받아냈습니다. 살았다. 준호가 살았어.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어 준호 엄마도 창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백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 엄마는 아이를 품에 안고 기침을 해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등을 두드리며 물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불타는 집을 향해 있었습니다. 백구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구야, 백구야. 그녀가 소리쳤지만 집 안에선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우리 준호. 할머니는 손자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집 안쪽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길은 더욱 거세졌고 지붕의 반이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백구가 아직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왜 안 나오는 거지? 혹시 길을 잃은 건 아닐까? 젊은이 몇 명이 다시 집 가까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열기는 너무 뜨거웠고 불길은 사람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안 돼. 더 이상은 위험해. 마을 어른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너희도 못 나온다. 젊은이들은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었지만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호 엄마는 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백구야, 제발 나와.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백구가 없었다면 자신도 아이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백구야, 내가 우릴 살렸잖아. 이제 내가 나올 차례야. 하지만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타닥타닥 불타는 소리, 무너지는 기둥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늦은 거 아닐까. 저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 그 말에 여자들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을 노인 하나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 개는 진짜 의리가 있는 개였어. 주인을 살리고 자기는 저렇게 됐으니. 다른 노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도 저만큼 못한 이가 많은데 개가 저렇게 충성스러울 줄이야.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연기를 조금 마셨지만 엄마가 빨리 구해낸 덕분에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준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빙 둘러싸고 있었고 뒤쪽에선 집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준호야, 괜찮니? 아프지 않니? 엄마가 달려와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물었습니다. 엄마, 백구는요? 백구는 어디 있어요?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엄마의 얼굴을 보고 할머니의 얼굴을 보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모두가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백구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백구야, 준호는 엄마의 품에서 빠져나와 집 쪽으로 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준호야. 위험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백구 보러 갈 거예요. 백구 데리러 갈 거라고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집 뒤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약한 소리였지만 분명 개가 짖는 소리였습니다. 멍.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뒤쪽에서 소리가 나. 젊은이들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집 뒤편 담장 밑에 백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그을려 있었고 하얀 털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화상을 입어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살아있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백구야,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붙잡을 틈도 없이
아이는 백구에게 달려가 안았습니다. 백구야, 아프지? 많이 아프지? 준호는 울면서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힘없이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준호를 알아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서 물을 가져와. 천도 가져오고. 마을 사람들은 급히 움직였습니다. 백구에게 물을 먹이고 상처를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화상이 너무 심했습니다. 마을에 수의사는 없었고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도 수십 리 밖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백구 곁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백구야,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 엄마도 백구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모자를 살렸어. 진짜 고마워. 백구야. 백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은 여전히 가빠졌지만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편안해 보였습니다. 준호는 백구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백구야, 제발 아프지 마. 제발.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마을엔 지친 사람들과 타버린 집들만이 남았습니다. 불길은 새벽녘에야 겨우 잡혔지만 이미 7채의 집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폐허가 된 집터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준호와 엄마가 살아난 것은 기적이었고 그 기적을 만든 건 백구였습니다. 사람들은 백구를 마을회관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이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른 하나가 말했습니다. 읍내 동물병원에 사람을 보내야겠어. 젊은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급히 떠났습니다. 하지만 읍내까지는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백구는 회관 마루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준호는 백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백구야, 조금만 참아. 선생님이 오면 나을 거야. 백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꼬리를 조금씩 흔들며 아이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정확히는 개에게 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쌀을 불려 죽을 쓰고 삶은 닭고기를 잘게 찢어 넣었습니다. 백구야, 이것 좀 먹어라. 기운을 차려야지. 하지만 백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먹을 기력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회관에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백구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 집에서 담요를 가져왔고 어떤 이는 약초를 캐다가 다려왔습니다. 비록 사람 약이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준호 엄마는 백구 곁에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백구가 물었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구해준 은혜의 흔적이었습니다. 백구야, 제발 버텨다오. 내가 죽으면 나는 평생 빚진 채로 살아야 해. 한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개는 진짜 영물이야. 사람도 저렇게 못하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주인을 구했으니 다른 노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겁먹고 망설일 때 저 개는 주저없이 뛰어들었지. 부끄럽더라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지만 동물병원 선생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길이 멀었고 자전거로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초조하게 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백구의 숨소리는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준호는 백구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백구야, 기억나. 우리 논두렁에서 뛰어놀던 거, 개울가에서 물장난하던 거, 백구가 내 볼 핥아주던 거, 다 기억나지. 우리 또 그렇게 놀자. 응.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백구는 준호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입을 벌렸습니다. 마치 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회관 밖에서 자전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이 왔다. 젊은이들이 수의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의사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가방을 들고 급히 들어와 백구를 살폈습니다. 체온을 재고 맥박을 확인하고 화상 부위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준호는 할머니 품에 안겨 떨고 있었습니다. 수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화상이 심각합니다. 피부의 3분의 1 이상이 손상됐고 연기를 많이 마셔서 폐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백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준호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이 정도 화상이면 감염도 문제고 쇼크 상태도 심각합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백구는 안 죽어요. 아이는 할머니 품에서 빠져나와 백구에게 달려갔습니다. 백구야, 죽으면 안 돼. 나랑 약속했잖아. 같이 늙기로 했잖아. 준호는 백구를 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의사는 가방에서 약을 꺼냈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습니다. 통증을 줄이고 감염을 막고 수액을 놓아서 기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의사를 도왔습니다.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백구는 주사를 맞으며 신음했습니다. 약을 바르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물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이 감수해야 할 몫이라는 듯 조용히 견뎌냈습니다. 수의사는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이 밤을 넘기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넘기지 못하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오늘 밤이 백구에게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회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백구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와 준호 엄마는 물론이고 마을 어른들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모두가 기도했습니다. 제발 백구가 이 밤을 넘기길. 밤은 깊어갔고 백구의 운명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는 시각, 회관은 촛불 몇 개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벽에 기대 앉아 있거나 바닥에 담요를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백구의 숨소리가 들릴 듯 말 듯해서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수의사는 2시간마다 백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체온을 재고 맥박을 짚고 호흡을 살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준호는 백구 곁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잠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백구의 호흡이 갑자기 거칠어졌습니다. 컥컥거리는 소리가 나며 몸을 떨었습니다. 수의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쇼크 증세입니다. 어서 담요를 더 가져와요. 사람들이 황급히 움직였습니다. 준호 엄마는 백구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받쳐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제발 이 생명만은 살려주소서. 마을 사람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수의사는 응급 주사를 놓았습니다. 백구는 잠시 몸을 떨더니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거친 호흡도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수의사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백구는 살 수 있어요. 수의사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린아이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수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곁에 있어주니까 백구도 힘을 내는 것 같구나. 계속 옆에 있어줘.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야, 들려? 내 목소리 들리지? 나야, 준호야. 우리 같이 이겨내자. 백구의 귀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를 듣는 듯 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회관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룬 사람들의 얼굴은 피곤에 찌들어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밝아졌습니다. 백구가 밤을 넘긴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수의사가 말했습니다. 생명력이 정말 강합니다. 보통 개였으면 어젯밤에 못 버텼을 겁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보통 개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자기 일을 하러 갔습니다. 불에 탄 집을 정리하고 이재민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모두 백구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백구야, 힘내라. 우리가 응원한다. 백구는 눈을 뜨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느끼는 듯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백구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물을 마실 수 있게 됐고 할머니가 끓여준 죽도 조금씩 먹었습니다.
화상 부위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감염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수의사는 매일 마을에 와서 백구를 돌봤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그림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이거 봐. 내가 그렸어. 그림 속에는 준호와 백구가 논두렁을 뛰어다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구는 그림을 보고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준호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할머니, 백구가 꼬리 흔들었어요. 할머니는 달려와 백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나아가는구나. 하지만 마을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불에 탄 집들은 재건해야 했고 이재민들은 임시거처에서 불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처음 불이 난 집주인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마을에 피해를 입혔다는 생각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는 법이고 다행히 사람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오히려 서로 돕고 위로하며 하나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백구의 희생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준 것입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백구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털은 많이 빠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준호는 백구를 천천히 산책시켰습니다. 마당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백구는 숨이 찼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 백구를 보면 멈춰섰습니다. 백구야, 많이 나아졌구나. 기특하다. 정말. 아이들은 백구에게 과자를 주었고 어른들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이제 마을의 영웅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준호 아버지가 부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입니다. 그는 백구를 보고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고맙다, 백구야.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줬구나.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백구는 고개를 들어 준호 아버지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집은 없어졌지만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구가 있었습니다. 준호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제 집을 다시 지을 겁니다. 더 튼튼하게, 더 안전하게, 그리고 백구를 위한 공간도 만들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에 아직 한 가지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보름이 지났습니다. 백구는 이제 거의 회복됐습니다. 비록 털이 듬성듬성 자라고 다리를 약간 절었지만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백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처럼 멀리 뛰어다니지는 못했지만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햇볕을 쬐었습니다. 마을에는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불에 탄 집터를 정리하고 새로운 자재들이 운반되어 왔습니다. 준호네 집도 재건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부산에서 돈을 모아왔고 마을 사람들도 품앗이로 도왔습니다. 봄이 오면 새 집이 완성될 예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에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는데 이 작은 어촌 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차였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누구 차일까? 혹시 읍내 공무원들인가? 차에서 내린 사람은 50대 중반의 신사였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를 둘러보더니 지나가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김순자 어르신 댁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준호 할머니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회관에 있었습니다. 다른 부녀자들과 함께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 하나가 뛰어왔습니다. 순자 씨, 누가 찾아왔어요. 양복 입은 사람이.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가 날 찾아. 나 아는 사람 중에 양복 입은 사람은 없는데. 할머니가 회관 밖으로 나가자 그 신사가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이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온 박민수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더욱 의아했습니다. 부산이라니 무슨 일로 오셨는지. 박민수라는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조용히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그를 집터로 안내했습니다. 비록 집은 타버렸지만 마당 한쪽에 임시로 지어놓은 작은 움막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 앉았습니다. 박민수는 서류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남녀가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사진 속 여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는 박민수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제 형입니다. 박민호. 어르신, 기억하십니까?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 씨. 그 이름은 오랫동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40년 전 한국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당시 20살이었습니다. 마을에 해군 부대가 주둔했고 그곳에 박민호라는 젊은 장교가 있었습니다. 둘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을 약속했고 민호는 전역하면 할머니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산으로 돌아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몇 달을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버림받은 거야. 군인들이 다 그렇지 뭐. 할머니는 가슴앓이를 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권유로 다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지금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착한 사람이었고 할머니를 잘 대해줬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할머니도 그 아픔을 묻어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박민수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은 어르신을 잊지 못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간 직후 형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트럭에 치여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석 달을 누워 있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기억의 일부를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형은 몇 년 후에야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이미 결혼하신 뒤였습니다. 형은 멀리서 어르신을 봤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돌아섰습니다. 할머니는 흐느꼈습니다. 박민수는 서류 가방에서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형이 평생 쓴 편지입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 모두 어르신께 쓴 것입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형은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으로? 임종 직전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편지들을 어르신께 전해달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은 신문에서 봤답니다. 이 마을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과 개 한 마리가 아이를 구한 이야기를. 그 개의 주인이 김순자 씨라는 걸 알았습니다. 형은 말했습니다. 그 개에게 보답하고 싶다고. 박민수는 수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형이 남긴 돈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백구의 치료비와 새 집을 짓는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할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럴 수 없어요. 하지만 박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이 마지막 소원입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형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민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평생. 그 말에 할머니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들은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박민수가 떠난 뒤 할머니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들려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40년을 묻어뒀던 기억이 되살아났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왔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어디 아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니란다, 준호야. 할머니는 괜찮아. 그저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준호는 할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그날 저녁 가족이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박민수가 두고 간 수표를 꺼내 보였습니다. 준호 아버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 헤어짐, 그리고 평생을 기다린 남자의 이야기를. 준호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행복했어. 너희 아버지도 좋은 사람이었고, 너희 같은 자식들도 있고, 다만 가끔, 아주 가끔 궁금했을 뿐이야.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준호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돈은 그분의 마음입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라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집을 짓자.
우리 가족과 백구가 함께 살 집을. 봄이 왔습니다. 매화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마을을 감쌌습니다. 불에 탄 집터에는 새 집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도왔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고 벽을 쌓았습니다. 예전보다 더 튼튼하고 넓은 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건 마당 한쪽에 백구를 위한 공간이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작은 계집이 아니라 사람처럼 드나들 수 있는 방이었습니다. 따뜻한 바닥에 푹신한 이불이 깔려 있었고 창문으로는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그곳을 백구의 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집이 완성되던 날 마을 전체가 축하해줬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가져와 잔치를 열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불은 집을 태웠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화제는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마을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백구는 새집 마당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여전히 다리를 약간 저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준호는 백구와 함께 자신의 방에 들어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백구야, 봐. 우리 집이야. 새 집. 예쁘지?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박민호가 쓴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준호 엄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준호 아버지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비록 집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은 밥상에 둘러앉았고 백구는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백구에게도 밥을 떠줬습니다. 백구야, 많이 먹어라.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줬으니 이제 우리가 너를 지킬 거야. 준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부산을 그만두고 여기서 일하려고 합니다.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준호 엄마도 말했습니다. 저도 마을에서 작은 가게를 열까 해요. 그래서 어머니 옆에서 살면서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 사진 찍어요. 가족 사진. 다 같이. 아버지는 카메라를 가져왔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사진을 찍어주기로 했습니다. 자, 다 모이세요. 하나, 둘, 셋. 사진 속에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준호, 그리고 백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백구도 마치 웃는 것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준호는 백구와 함께 마루에 누워 별을 봤습니다. 백구야,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자.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약속한다는 듯이. 할머니는 방 안에서 편지들을 상자에 넣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 한 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는 모든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승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저승에서라도 꼭 만납시다. 할머니는 편지를 접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민호 씨, 그때 만나요. 그리고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날 기억해줘서. 할머니는 촛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자라서 청년이 됐고 백구는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둘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백구가 세상을 떠나는 날,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내 덕분에 살았어. 내 덕분에 가족이 행복했어. 백구는 마을 뒷산에 묻혔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진정한 영웅이 잠들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그 자리에 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백구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용기와 희생, 사랑과 충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백구는 비록 개였지만 그 누구보다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불길 속으로 뛰어든 하얀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